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 동북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어느 겨울밤, 날씨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저녁 10시 40분 중국 려오닝성 금주시 시내에서 10km 떨어진 로터리 부근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번호판을 단 토요타 오프로드 차량이 도로 옆 보호벽에 충돌하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됐고 또 다른 한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로터리는 금주시 도농교차로에 위치하였습니다. 근처에는 마을이 없고 그나마도 1km 거리에 장례식장이 있고 3km 내외의 지역에는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어 교통경찰마저 한밤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매우 놀랐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소방대원은 수십 분간의 작업을 거쳐 드디어 운전석에 앉은 남성을 차량에서 끌어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는 베개를 얹고 있었고 에어백도 터져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빨간 액체로 물들어 있었고 의식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상처가 심각한 여성 한 명도 있었는데요. 상반신은 앞좌석 가운데 엎드려 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경찰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고 나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사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문을 열었을 때 차 안에는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났었지만 운전자의 몸에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음주운전도 아닌데 왜 넓은 도로에서 굳이 난간에 충돌하게 된 것일까요? 또 세 번째 의문점은 운전자의 키는 169cm밖에 안 되는데 운전석 의자는 다리가 긴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뒤로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려면 몸을 곧게 펴고 팔을 뻗어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운전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한 자국이 없었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충돌했다는 건 그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모델의 차량을 사고 현장으로 몰고 가 그 당시 충돌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시험 끝에 시속 60km가 로터리 안전운전 제한 속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벽에 부딪히지 않는 한 시속 80km의 주행 속도는 완전 무리였습니다. 이 결론이 난 후 교통경찰도 꽤 놀랐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의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눈앞에 벌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운전자 저우진은 병원에서 막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벽에 부딪힌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때 사고로 숨지게 된 여성의 신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옌쿤이고 저우진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법의학자의 조사로 그녀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지의 기온은 영하 20도가 넘어 저우진은 다운 자켓을 입고 있었지만 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옌쿤은 보온 속옷 한 벌만 입고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생긴 부상을 제외하고 옌쿤의 몸에는 방어 부상이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만약 응급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자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양손이나 두 팔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으로 몸을 막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충돌에도 옌쿤의 두 팔과 손에는 골절 같은 부상이 없었고 심지어 찰과상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의학자는 아주 의아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자면 사고 당시 옌쿤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의학자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뒤 옌쿤에 대해 추가 신체 검사를 진행하여 옌쿤의 몸에서 두 종류의 신경 억제제 잔류물을 검출하였습니다. 카바마제핀과 클로자핀, 이 두 종류의 약물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혼수 상태와 졸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옌쿤의 가족은 옌쿤이 간지를 앓고 있어 카바마제핀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클로자핀과 카바마제핀은 상호 배타적인 약물입니다. 카바마제핀은 간지를 치료하는 약품이고 클로자핀은 중국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항정신성 약물로 과다 복용하면 간지를 유발할 수 있어 두 약물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의학자는 사고 당시 옌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걸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딸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되고 사위는 병원에서 중태에 빠지게 되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옌쿤의 가족에 따르면 저우지는 중국 려오닝성 금주 출신이며 베이징에서 중형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옌쿤은 베이징 출신으로 한 가족의 막내딸이며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녀는 저우진보다 6살이 어리고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습니다. 옌쿤이 10살 때 고열로 인한 간질을 앓게 되어 그때부터 그녀의 부모는 이 어린 딸을 유별히 사랑하고 각별히 돌보았습니다.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 옌쿤의 간질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저우진과 옌쿤은 각각 두 번째 결혼인데요. 각자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옌쿤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기에 저우진은 여러 조건에서 옌쿤보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아주 좋았습니다. 옌쿤이 다소 다혈질이라 저우진을 향해 자주 큰소리치고 핀잔을 주었음에도 그는 화내지 않고 항상 옌쿤을 이해하려 노력해 둘 사이에는 다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성격이 온순한 사이를 점점 인정하며 가족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추후 베이징의 오래된 집을 팔고 그들에게 베이징에서의 새 집을 구입해 주었으며 주말에는 늘 딸과 사이를 위하여 요리와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저우진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 그는 옌쿤에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옌쿤과 같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는데 한 번 떠나면 몇 개월씩 다녀왔습니다. 그는 또 옌쿤의 부모를 인도네시아로 데려가 며칠씩 놀기도 하였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딸을 잃은 아픔으로 옌쿤의 부모는 딸의 장례를 하루빨리 치르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 딸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경찰도 노인의 마음을 배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옌쿤의 호적부와 혼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지참해오면 데려갈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딸의 집으로 가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보험 증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8개 보험사에서 발행한 30개의 보험 증권이 여행 가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생명보험으로 부부가 서로의 100%의 수익자가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옌쿤이 갑작스럽게 숨지게 되었을 경우 저우지는 2,900만 위안, 하나로 약 5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옌쿤의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견한 걸 교통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공안국 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은 저우진과 그의 아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숨겨진 작은 박스에 저우진이 쓴 36통의 손편지가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소신자는 전부 그의 전처였습니다. 편지에는 너 아직도 내가 너를 때렸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영자야 당분간의 이별은 앞으로 더 나은 시작을 위한 거야 라는 사랑의 고백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저우진의 재정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저우진의 레스토랑이 옌쿤과 결혼한 직후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증권 계좌를 통하여 그가 반년 만에 300만 위안, 하나로 약 5억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으며 은행 계좌가 청산됐을 뿐만 아니라 장부엔 600만 위안, 약 11억 원이 넘는 빚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도 아니고 베이징과 금주에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절도 전과가 있고 또 빚을 갚기 위하여 옌쿤 부모가 구매한 집을 저당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년 연간 16만 위안, 하나로 약 3천만 원이 되는 본인과 아내의 보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가 그러는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범죄수사팀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발생 4.2초 전에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82km에서 시속 88km로 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는 2400에서 4000회전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이랜더 차량의 경우 이는 저우진이 로타리로 진입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 거의 직행하여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우진이 왜 베개를 가슴에 안고 시트를 가장 뒷자리로 조정하여 지극히 불편한 자세로 운전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충격을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저우진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도착하여 일반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척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저우진은 아주 여유롭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번 죽었어"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저우진의 설명에 따르면 1월 27일 아침 그와 옌쿤은 사찰에 갔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돌아가던 중 문득 누나에게 할 말이 있어 금주 방향으로 차를 돌렸으며 옌쿤과 함께 휴게소에서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10시가 지나 그는 길을 잃어 차량을 끌고 로터리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저우진이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열었는데 실수로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다리에 쏟게 되어 너무 뜨거워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여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기에 논리적인 대답이었지만 사실 허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 모니터링 결과 사건 당일 식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우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안에서 각 한 개의 플라스틱 컵과 텀블러를 발견하였는데 전부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또 누수 흔적이 없어 저우진은 분명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고 후 2년 동안 저우진은 10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10월에 경찰은 저우진을 고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 당일 경찰은 법에 따라 저우진의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했지만 저우진은 조카가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다며 거짓말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你配合一下公安机关工作，手机给我。不是，我是配合你，现在电话我没在这儿。在哪儿呢？在哪儿呢？我刚给您打的电话呀。 저우진의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경찰은 저우진의 핸드폰에 숨겨진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 저우진은 변호사와 통화한 후 마침내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저우진의 SNS 이체 기록에서 사건 발생 몇 달 전 그는 감정병 아가씨라는 계좌에서 530위안, 하나로 약 10만 원을 이체한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모멘트에 올린 게시글의 시간으로 저우진이 금지 약물 트리아졸람을 구입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트리아졸람은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으며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중국에서 통제 및 금지 약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우진은 어머니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트리아졸람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옌쿤에게 그 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불법 약품을 판매한 허우머 씨를 찾아냈는데 그는 트리아졸람을 전혀 구할 수 없어 항상 트리아졸람을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로자핀이 바로 법의학자가 발견한 옌쿤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약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저우진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랴오닝성 진저오시 중급 인민법원은 저우진에게 고의상해 및 보험사기죄로 극형을 선고하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우진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우진에게 약물을 판매한 허우머 씨에게는 가짜 약물 판매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우진의 실체가 폭로된 후 옌쿤의 가족은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저우진과 옌쿤이 진저우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우진이 운전하고 있었고 옌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량은 속이 빈 전신주와 충돌했고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그리고 또 에어백이 터져 옌쿤은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을 뿐입니다. 이에 옌쿤의 가족은 저우진이 딸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 추정에 따르면 매년 보험사건 중 약 20%에서 30%는 보험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부부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위하여 상대방을 해치는 사건이 종종 실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르는 보험 상품을 보게 되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